포커스 오늘의 경제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대책 발표 의원 가운데 한 분이신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 서민들의 돈 빌리기가 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예. 한나라당이 오늘 금융소외자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해서 저희가 좀 연결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서민 금융을 떠받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 신협이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를 최대한 활용해서 서민과 저신용계층에게 소액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네. 다음에 이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해서 서민, 특히 매우 어려운 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 15%까지만 공제되는 지정 기부금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이제 법률 개정안이 들어 있고요. 네. 다음에 현실하고는 일부 괴리가 있는 대부업 관련 법률을 고쳐서 사채로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소외자에 대한 그 자금 지원을 위한 어떤 대대적인 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그 저신용자라고 하면은 몇 등급을 말하나요? 예, 7등급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같은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간 정부는 네. 금융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재정을 은행 및 보증기관에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은행 창구에서 막혀서 기업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는 사실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예. 근본적으로는 은행이 이 세계적인 실물 경제 침체 속에서 6개월 후, 1년 후 그 기업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아니 저신용 개인들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사채 시장에 몰릴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부작용이 엄청났던 것이죠. 따라서 서민들에게 특히 이제 저신용 계층에게 혜택을 주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왔고 당의 경제종합상황실에서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이제 시뮬레이션 회의를 거쳐서 오늘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사실 그 서민들이 원하는 대출금은 적은 금액이죠. 많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동안 그 신용 등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예. 아마 금융권에서 소외받은 그런 그 서민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예. 분들을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하신 건데, 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자금을 마련할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일단 신협하고 새마을금고 등을 통한 네. 서민 저신용계층에 대한 소액 대출을 해주는 정책에 한 1천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1,000억이요? 예. 예. 이는 개인당 한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는 돈인데요. 오늘 마침 최고위원회에 이 내용을 이제 보고했더니 예. 이를 1천만 원까지는 늘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주장이 나와서 이럴 경우에 한 2천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이제 정책을 포함해서 전체 4,500 정도가 필요할 텐데요. 예.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게 있습니다. 서민과 접점을 이루는 이 서민금융권에 투입되는 이런 돈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부가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재정을 제1금융권에 투여해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돈의 규모보다는 훨씬 작다는 거죠. 예. 거의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이런 돈들은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온유월 진짜 왕가뭄의 단비라는 것입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예. 사실 멀쩡하게 직장을 다니고 계시면서도 몇백만 원의 이런 이제 빚 때문에 사실 이제 고통을 받다가 은행문을 두드리지만 거의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사채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처음에 사채를 빌릴 때는 몇 달 후에 금방 갚을 수 있다는 자기 확신 속에서 가겠지만 이것저것 여건이 안 되다 보면 이것이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제 파산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은 막아야 되겠다. 예. 따라서 이런 이제 문턱이 높은 은행보다는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어떤 이런 지역 신용보증기관이라는 이런 데에서 일정 정도 보증만 받는다면 이런 개인들에 대해서도 소액 대출을 해서 이런 분들이 사채 시장에서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정책을 지금 내놓게 되었습니다. 네.
대출 규모가 500만 원 정도인데 이제 1,000만 원까지 늘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래서 1,000만 원 네. 정도로 늘리면 예. 그 예산은 뭐 1,0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로만 증액을 하면 네. 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금리 아닙니까? 예. 이자인데요. 구체적으로 지원 내용은 어떻게 정해지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요? 이 금리는요. 예. 현재 새마을공고하고 신협에서 뉴 스타트 플랜이라고 해서요. 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약 한도를 한 500만 원 정도까지 현재 이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 대출 지금 이율은 한 5.8% 정도 되거든요. 네. 아마 이 5.8% 내외에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이렇다면은 현재 그 등록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채 시장은 49.9%고요. 네. 사실 뭐 등록되지 않은 사채업이야 부르는 게 값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채 시장보다는 뭐 현저하게 낮은 이율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작은 빚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은 분명히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력으로 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뭐 길이 열리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금융 소외자인 그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 끝으로 그 의원님께서 현재 그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방안들이 예. 실제적으로 언제쯤 되면 가시화될 수 있는지 좀 일정을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네. 이번에 그 제출한 대책이 3대 분야 11개 항목에 걸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관련 법을 조기 개정해야 하거든요. 예. 그 법률만 해도 지역 신용 보증 재단법, 조세 특례 제한법 등 7개 법률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법률들을 지금 4월 달에 조기에 4월 국회에서 조기에 이제 개정을 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 추경 예산에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3,500억, 많게는 4,500억까지 확보하는 게 뭐 관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예. 뭐 차질 없이 추진만 된다면 네네. 6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민 경제에 이런 네. 돈이 투여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종합대책 방안이 이제 법령으로 정비가 되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 번 더 연결을 해서요. 예. 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또다시 알려주겠습니다. 그때 또 우리 김 의원님께서 한번 나오셔서 예. 이 시간에 좀 말씀을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